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태식입니다. 제 건 막 이렇게 타이핑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너무 저는 진짜 요거 조금 기장님 지금 나가셨는데 360만 원 때문에 제가 좀 욕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좀 나서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워크샵을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워크샵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워크샵일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냥 놀러 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거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목은 부동산 서비스 진흥법에 대한 건데 부동산의 현황에 대해서부터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보이시죠? 이 광고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페덱스 광고거든요. 페덱스 광고인데 북아메리카부터 남아메리카까지 빠르게 이렇게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저는 좀 신선하게 정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기 3M 부분입니다. 3M? 예, 3m. 3M 뭐 같으세요 이게? 진짜 3M 뭐 같으세요? 이 안에 돈입니다, 돈. 네, 돈인데 이게 3M 시큐리티 클래스라고 해서 강화유리예요. 그래서 이 강화유리를 깨부시고 돈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총을 가지고 해도 뭘 해도 이게 안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전주 비빔밥집인데 너무 간판들 다 똑같죠. 원주, 세원주, 전주 다 간판들이 너무 다 똑같은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같으세요? 레고? 맞습니다. 레고. 저 처음 봤을 때 제 아들내미한테도 레고는 사준 지 최근밖에 안 됐어가지고 이게 레고 담당자 영업사원이거든요. 영업사원 담당자에 대한 자기 PR 명함입니다. 명함. 네,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하고 명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제가 그 은지민 대표님 그 세라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에서 그 미스코리아 출신 그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부분이 되게 좋아서 다른 부분 여기 보시면 당신을 기억에 만든 님 강미은 교수라고 숙명여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 교수님 그거 하신 것 중에서 좀 기억나는 거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하자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명확히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요. 촌철살인 아주 작은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 일목요약하게 한 번에 말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 핵심을 더 명확히 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마음을 움직여야 성공을 한다라는 부분이 저도 참 가슴 깊이 좀 달아온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한다 해도 이성과 감성을 조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스토리텔링이라고 항상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논리하고 감성을 조화시켜서 고객에게 어필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논리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고 논리에다가 감성이 조화될 때 파워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번째, 자기만의 색깔을 담아라.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김태훈 대표님 색깔, 그 이민정 대표님 색깔, 이윤주 대표님 색깔, 김유순 대표님 색깔 다 색깔이 있는 것처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고객한테 접근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렇게 PR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서 생생하게 표현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은 메시지보다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고객한테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15분에서 내용을 좀 발췌한 부분이고요. 제가 좀 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위협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가지 꼭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작년 2017년 12월 19일 날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2018년 6월 20일 날 이제 시행규칙이 나오고요. 그거에 의해서 2018년 2월 23일 날
입법 예고에 대한 시행 규칙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3월 19일 날 협회 황 회장님께서 협회 주관하에 지금 부서지법 관련돼 가지고 회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 서비스 중개법 제가 첫 번째 처음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다 지금 앞에 분들 열심히 하자, 나비 효과 하자, 다 승자 효과 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좀 어두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저희 공인중개사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 대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부동산 1, 2선을 먹었고요. 지금 대우건설이 리맥스하고 또 손잡고 있고 그 다음에 농협, 국민은행 다 지금 손을 잡고 이 부서지법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대기업들이 진출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두려움이 좀 많았고요. 세 번째 이제 포화 상태인 개업중개사. 지금 현재 보면 2017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만 2천 개의 부동산들이 있고 공인중개사는 이제 30만이 넘었거든요. 다 보면 이제 재살 깎아먹기 정도로 그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저희 개업 중개업자들에 대한 불신들. 참 저희는 이제 중개 수수료나 아니면 그런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고객들은 돈을 안 주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더 깎아 내리려고 하고 좀 아까도 김윤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더 깎으려고 하고 또 이현재 대표님 압구정 그게 남의 일 같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반값 중개 수수료입니다. 보면 이제 트러스트, 반값 중개가 나왔고 집토스, 임대인한테만 받는 서비스, 복딜.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들한테 이제 입찰을 통해서 중개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 이게 화연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지금 법무법이에요. 법무법인인데도 이제 중개법인까지 다 끼어들고 있습니다. 다 지금 부동산에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세무사는 세무만 해야 되고 법무사는 법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다 지금 중개 업무에 지금 끼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KB가 지금 그리고 리맥스하고 손을 잡고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부동산 투자나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임대 관리하고 상속 증여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말씀드렸죠. 대우건설이 지금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예비 인증을 지금 받아놨고요.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도 이제 좀 이따가 부서지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보통 보면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 시행하고 분양해서 이제 끝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행해서 분양 끝나는 게 아니라 임대, 중개까지 지금 끼어들고 있는 나중입니다. 이거 혹시 중간에 좀 되면 좀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그 네오비 카페에 보면 조현주 교수님께서 올리셨는데 이게 처음에 그 네오비 밴드에 보면 어떤 다른 분이 올리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왔는데 지금 시장은 노래는 것들이라고 나오는 건데 매물 광고, 뭐 트러스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저번 주에 이제 부동산 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런치가 돼서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이 부동산 윙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보통 보면 이제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부동산 저희 중개업자한테 이제 수수료를 떼먹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다이렉트로 저희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놈들이 이 부동산 윙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저번 주에 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직방이나 다방, 운동네, 그 다음 집토스트 이런 부분이 많이 저희들한테 좀 위협을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피터팬도 아시죠? 저희 이제 저번에 우리 별별수 나와서 이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7시에 저희 종공부 세미나 월 세미나 하는데 거기도 이제 강영 소장님도 같이 김천 대표님 옆에 계신 분이 강영선 부동산 카페 분이 거의 맞먹는 부분이 피터팬이에요. 그 카페가. 근데 그 피터팬에서도 이제 인터넷 카페가 잘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직거래 운영하다가 앱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갱노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는데 혹시 호갱노노라는 거 한번 들어봤어? 들어보고 빨리 안 들어봤는데 몇 달 전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니까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로 거래를 한 것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현황들, 내용들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후견도라는 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하우스 대기업. 스마트하우스는 아마 조현식 대표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게 지금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건설뿐만 아니라 금융 쪽, 농협, 신한, 하나, 금융 쪽 회사들하고 건설들하고 같이 지금 손을 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그런 위험감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고, 맨 끝에 지금 옛날에 그 이마트가 생긴 다음에 처음에 골목상권 위기감이 처음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골목상권 지켜내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다 GS25, 세븐일레븐 다 지금 편의점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12월 1월 정도에 교수님께 좀 여쭤봤어요. 이거 조금 그때 좀 공부할 때 너무 좀 답답한 거, 저는 그러니까 오픈도 안 하고 소송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직장을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일단 뭐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직장 다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근데 또 자존심 딴 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자격증 공부를 해서 땄는데 그 부동산 한번 좀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지금 위험들이 좀 많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서비스 진흥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김연아 의원, 참 이게 저희 국토부 장관 이름 뭔지 아십니까? 또 여기 보면 정말 생각나는 게 저희 대표님, 김연애 대표님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김연자 들어가는 사람이 좀 되게 싫었어요. 근데 이렇게 김연애 대표님 말고 김연아 대표가 일단은 뭐 물론 이 부분도 원래 그 전부터 해서 국토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발의를 11명이 해서 김연아 의원이 발의를 한 거지만, 이 내용에 대한 골자는 뭐냐면 일단은 부동산 서비스를 일단은 국민 편이에요. 저 중개사 편은 아니고요. 국민 편에서 이 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가 아니고 완화에 대한 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긍정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 중개사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중개나 세무, 법무, 건축 여러 가지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보면 이 김연아 의원이 말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중개사들을 아주 영세한 아주 작은 그런 중개사로 저희를 다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복덕방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김연아 의원 말한 거는 이제 결국 대기업이 개입을 해서 부동산 종합 서비스에 대한 법인체로 운영을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12월 19일 날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시행이 6월 20일 날 총 6장 30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골자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서비스는 종합적으로 부동산 관련 기획 업무를 포함해서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문 이런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종합 서비스, 부동산 종합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법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 인증 제도를 이제 받으셔야 될 거예요. 6월 20일 날 이제 시행규칙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인증서를 이제 밑에 보면 별천 자료가 있는데 인증서를 다 이제 대표님들도 오픈하신 분은 이제 인증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우수 인증서는 지금 보면 이제 2개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거 있고 그 한건평에서 이제 위탁 받아서 아마 그렇게 인증 제도를 지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거 이게 국토부에서 옛날에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 부서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임대형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거래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개발형이라고 하는 서비스 부분이 있어요. 임대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인씨 대표님 지금 그 스마트 하우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스마트 하우스가 제가
저번 달 정도 봤을 때 6,500개 정도가 부동산 업자들이 다 지금 포함하고 있고, 그게 프리미엄하고 어떤 차별적으로 돈을 받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임대형 서비스를, 그래서 뭐라는지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모바일로 보니까 얘네들이 뭐 하냐면 모바일로 임대업자들한테 일단은 지금 임차인이 언제 계약이 됐고, 뭐 계약 관리, 그 다음에 임대 현황 관리, 그런 것들을 모바일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를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연지 받고 있습니까? 650? 650? 이런 느낌도 하세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하우스 하면 아마 바깥에 다시 아웃했어요. 예. 스마트하우스를 아마 하면 프리미엄이 연 600만 원 정도면, 아니 가입비 또 가입비? 다음 해부터는 80만 90만 원이에요. 매년입니까? 매월? 매년. 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 여기 집 모양으로 노란색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그 스마트하우스 바깥에 간판 달아두는 거. 제가 보는 그거 빼고는 모바일로 그 임대 현황 관리하는 거, 제가 보는 이게 실효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임대형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임대형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런 스마트하우스가 지금 매경하고 손을 잡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경에서 뒤에 쪽 계속 지금 밀어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임대형 서비스가 이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과 지금 뭐 인테리어 청소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하는데 항상 중개가 껴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 부분이 중개업자 분들 해야 되는 부분이 거래형 서비스입니다. 거래형 서비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중개 계약이고, 중개 계약하고 보면 세무, 대출, 등기, 유지보수, 임대관리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래형 서비스입니다. 개발형 서비스를 보시면, 개발형 서비스는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현대산업개발이 아까 부동산 114 먹었다고 하고, 이거는 건설회사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회사, 현대산업개발이나 대우건설이 시행을 하고 분양까지 한 다음에 끝나지 않고 뒷단에 있는 부분까지 다 지금 관여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임대나 유지관리, 중개까지 다 얘네들이 이제 다 포함해서 개발형 서비스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산업의 밸류 체인에 대한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행하고 시공 분양에 대한 게 기존에 우리 건설업자들이 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소방산업, 임대나 관리나 유통이나 리폼에 대한 소방산업까지 지금 건설업자들이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뭐 해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 진흥법을 이제 가장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미쓰이 부동산인데요. 이 미쓰이 부동산이 일본에 있는 부동산 종합 건설 회사인데, 얘네들이 진짜 아마 김연아 의원도 아마 이걸 보고 우리 한국도 이렇게 미쓰이 부동산처럼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요. 이 미쓰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되게 대규모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인데 자회사들을 이제 뭐 부문으로 쪼갠 부분도 있고, 개발 부분, 건설 부분, 주거 부분, 기타 부분 하는데, 대기업에서 임대관리나 중개까지 지금 주거 서비스까지 지금 얘네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는 지금 현재 뭐 삼성이나 LG, 뭐 제가 있던 롯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대기업에서는 중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재정 이유가 이렇게 쭉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은 보니까 제가 좀 간단히 넘어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전문 인력 육성 양성에 대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한 부분, 이거는 분명히 이제 네오비에서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오비에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이거는 아마 교수님께서 아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대상이 좀 이따 이제 그 별점에 있는 자료가 있겠지만 개발원이나 임대원이나 거래관리원이나 나가는 부분을 정하고, 인증 기준을 2년 동안 줘요. 이게 처음에 인증을 받게 되면 2년 동안 유효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 기간 동안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재인증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뭐하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금융하고 행정상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국내에 대한 홍보들,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지원을 좀 할 수 있고, 보통 지금 보시면 국내나 경내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간판에 휘장 혹시 보신 부분 있습니까? 간판에 휘장, 이게 무궁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경매 국내에서 좀 선정되신 분들이 그렇게 좀 휘장을 달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인증을 받게 되면 간판에 이런 휘장처럼 국토부에서 주는 간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효과가 뭐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지금 보면 네이버 부동산 우수인데 그거는 민간 쪽이고,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은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인식 부분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광고나 홍보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네오비 카페에서 내용을 좀 발췌한 부분이고요. 이게 3월 19일 날 황교 회장님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 해가지고, 아마 이거 그때 교수님 이거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하셔가지고 글 남기는 거 제가 이거 글을 좀 따온 분 있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임대 세 가지가 이 개발 임대 거래 관리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게 2월 23일 날 이게 발표가 됐는데, 처음에는 문구 중에서 이런 자회사 등을 활용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3월 19일 날 다시 우리 한국부동산협회에 전달된 내용이 자회사 등을 활용한다는 부분이 포함돼가지고 여기 날라갔더라고요. 이 부분이 또 뭘 뜻하는 부분이냐면, 확실히 대기업이 진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회사 프랜차이즈를 둬가지고 이렇게 자회사 등을 활용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대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 쪽 김연아위원 좋은 것 같아요. 매수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협회 회장님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일단은 적으신 거를 제가 이거는 좀 발췌한 부분이었거든요. 협회 회장님 말씀하신 건 뭐 중개업 하나로 1시간 열하자, 한 방을 쓰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업계 유지에 대한 한 2년? 점점점 저는 참 우리 협회가 좀 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좀 공감을 좀 느꼈고요. 참석자 의견으로 당연히 뭐 저 같은, 아니면 뭐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내용 보면 당연히 대기업 진출을 막아라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큰 참석자 의견이고, 그럼 인증을 안 받아도 중개는 가능하냐? 가능은 하죠. 그 다음에 서로 협정을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협회에서 잘하면 될 것이 아니냐? 부서지법 자회사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참석자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 위에도 보면 참석한 거를 제가 전체 사진을 보면 저는 되게 꽉 차고, 이게 참석이 아마 협회에 아마 회원 가입 개봉들만 참석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가보고 싶었는데 자격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가 막 중간중간에 좀 빈 공간도 좀 많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이건 네오비 쪽에서 아마 하실 거고요. 부동산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기간에 대한 신청서입니다. 이게 지금 CMU 예법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는 어차피 네오비에서 이렇게 신청을 지금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20일 날 발표가 될 겁니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검토를 통해서 인증서를 다음에 보시면 인증서를 이렇게 줄 겁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표님 여기 보면 개발과 임대와 거래 관련 이런 부분에 아마 체크를 할 겁니다. 아마 저희는 이제 거래 관리형이 되겠죠. 이제 개발 관리형은 이제 건설업자들, 임대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하우스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면 여기 조그맣게 첨부서류가 돼 있어요. 첨부서류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아마 정확한 내용은 6월 10일 날 시행규칙 나오면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를 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수업까지 있듯이 PPT를 좀 만드셔서 매뉴얼이나 프로세스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계획,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운영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매뉴얼과 프로세스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부분을 PPT를 만드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순서가 참 되게 좀 열이 받더라고요. 법인 등기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봤듯이 대기업 진출한다고 하는데 얘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영세, 저희들을 영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법인 위주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맞춰서 껴맞춰서 나가는 것 같아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증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6월 달에 아마 나오게 되면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인증서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또 관련 내용은 아마 교수님께서도 더 공지나 이런 것도 통해서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인증서를 하나 받게 돼요. 이렇게 인증서를 받게 되면 국장 직인 찍힌 거 이런 인증서 아마 저희 대표 그 사무실에 뭐뭐 겁니까? 개설등록증하고 자격증하고 중개수수료 이런 것도 이제 자격증처럼 옆에다가 막 걸게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말입니다. 저도 한 25분 정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 향상과 부선지법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차별화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 마케팅 강화, 그다음 교육하고 목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읽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는 사실상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뭉쳐야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내부입니다. 내부 마크를 왜 적었냐라고 하면 저희가 다 같이 뭉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기수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갈 수는 없고요. 이거는 아마 교수님께서 아마 선장으로서 캡틴으로서 저희들을 이끌어서 다 이렇게 좀 만들어 가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마 그거는 교수님께서 다음에 좀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왜 저번에 담배 태우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교수님 네오비도 프랜차이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할 거고요. 네. 말씀하시고 그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야.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지금 준비한 부분을 마치게 되고 일단은 좀 질환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고 좀 어두운 부분이 좀 많은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6월 20일 날 시행주期나오면 아마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중개업자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나오게 되면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인증서를 따면 그만큼 영업이나 광고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